어머니,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집 보러 가요. 창희 사망 시에는 10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이에요. 내가 사고로 죽으면 네가 10억 원 받는 보험이 어떻게 나를 위한 거야? 어머니, 정말 음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현이가 뒷좌석에서 음료수를 꺼냈어요. 어떻게 미리 준비해뒀지? 마치 계획한 것처럼. 도현아, 제발 천천히 가. 70살 박정희 할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딸랑딸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드라마 보던 걸 멈추고 일어났죠.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도현이잖아. 10년 만에 나타난 아들. 급하게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장 차림의 도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서요. 도연아, 어떻게?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들어와, 어서 들어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10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엄마는 괜찮지. 너는? 많이 바빴구나. 도연이를 자세히 보니 훨씬 의젓해져 있었어요. 고급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까지. 우리 아들 완전히 어른이 됐네. 뿌듯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잘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요. 차 끓여줄게. 오랜만에 왔는데. 아,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뭔 소리야. 우리 아들인데.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콧노래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도연아, 요즘 일은 잘 돼?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다. 그동안 연락 못한 거 이해해. 바쁜 줄 알았어. 거실로 돌아와 도연이 옆에 앉았어요. 이렇게 함께 앉아 있으니 꿈만 같았죠. 어머니, 여기서 계속 혼자 지내세요? 그렇지. 익숙해졌어. 외롭지 않으세요? 뭐, 가끔. 그래도 괜찮아. 사실 많이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그런 말하기 싫었어요. 어머니, 사실 그동안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도연아,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철들었구나.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모신다고? 네. 병원 근처 좋은 아파트로 이사해서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꿈에서도 생각 못한 일이었거든요. 제가 모실게요. 이제 여건도 되고 어머니 혼자 두기 싫어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고마워, 도연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좋다고 하시면 이번 주말에 집 보러 가요. 이미 좋은 곳 알아뒀거든요. 벌써? 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곳으로요. 얼마나 세심한지.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그런데 도연아,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 어머니 나이도 생각해야죠. 그리고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걱정?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안전사고가 많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도연이 얼굴에 진짜 걱정이 보였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세심할 줄 몰랐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 하고 싶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고마웠죠. 그때 도연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어머니. 네, 지금 어머니 댁에 있어요. 네, 곧 갈게요. 통화를 끝내고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래, 일이 중요하지. 이번 주말에 다시 올게요. 같이 집 보러 가요. 그래, 기다릴게.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밖에는 깔끔한 승용차가 서 있었고요.
어머니, 그때까지 몸 조심하세요. 너도 조심해.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야. 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거실로 돌아와 도연이가 앉았던 자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남편 영수 사진을 쳐다봤어요. 여보, 우리 아들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 정말 어른이 됐나 봐. 그날 저녁 이웃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도연이가 나를 모시겠다고 하네. 모두들 부러워했죠. 며칠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이 기다려졌고요. 그런데 주말 이틀 전 밤이었어요.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이가 안전사고가 많다고 했을 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옆집 김할머니가 말한 것도 떠올랐어요. 도연이가 관리사무소에서 뭔가 물어봤다는. 아니야, 그냥 어머니 걱정하는 마음이겠지. 하지만 한 번 든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거든요. 남편 영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혹시 이상한 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느낌도 있었어요. 어떤 따뜻한 누군가가 저를 지켜줄 것 같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의 누군가가 이 나이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그 예감은 가슴 한구석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어요. 주말까지 이틀. 아들과 함께 새 집을 보러 갈 생각에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도 들었어요. 이틀 후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설레는 마음에 잠이 깰 정도였죠. 오늘 어떤 집을 보게 될까? 도연이가 오기 전에 그동안 바쁘고 귀찮아서 미루었던 보험금을 청구해 봐야겠다 싶어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보험입니다. 네, 상해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치셨나요? 한 달 전에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었거든요. 손목 골절이었어요. 2주 정도 깁스하고 치료는 다 끝났는데 그동안 바빠서 이제야 신청하게 됐네요. 아, 그러셨군요. 고객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박정희 고객님, 손목 골절로 접수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상해보험에서 치료비와 골절 진단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고객님, 네, 고객님 명의로 된 다른 보험에도 추가 보상이 가능하네요. 다른 보험? 다른 보험이요? 그게 뭔가요? 정기보험도 있으시네요. 여기에도 상해 특약이 있어서요. 정기보험? 저 그런 거 가입 안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 10월에 가입하신 게 있으시네요. 작년 10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보험 내용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종신보험과 비슷한데요. 보험 금액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 그게 사망보험금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 사망 시 5억 원이 지급되고 상해 사망 시에는 10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이에요. 10억 원? 상해 사망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계약자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박도현님으로 되어 있네요. 도현이? 수익자는요? 동일하게 박도현님입니다. 아들이 어머니 사망보험금 10억 원의 수익자?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혹시 제가 직접 서명을 했나요? 네. 피보험자 동의서에 고객님 서명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제가 서명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서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요. 계약자분이나 고객님이 직접 지점에 오셔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해 사망 보험금 10억 원? 계약자도 수익자도 도연이? 작년 10월부터 급하게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언제 사망보험에 가입했어? 사망보험이요? 10억 원짜리. 네가 계약자고 수익자로 되어 있는.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말씀이세요? 그거라고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언제 내가 그런 보험에 가입했다고 그래? 어머니, 그건 대답해봐.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사고로 죽으면 아들이 10억 원을 받는 보험이, 내가 사고로 죽으면 네가 10억 원 받는 보험이 어떻게 나를 위한 거야? 어머니, 나중에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해. 어머니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장례 비용이나 그런 걸 위해서. 장례 비용? 10억 원이 장례 비용? 도연아,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그럼 내가 언제 서명했어? 난 기억도 안 나는데? 또 침묵. 그건 제가 어머니 대신. 뭐라고?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복잡한 걸 싫어하셔서 대신 서명했다고? 도연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1년 전부터 계획한 건가? 설마 그럴 리가. 아니에요. 내 아들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작년 10월 보험 가입. 그리고 며칠 전 갑작스러운 방문.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고가 많다.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리고 한 달 전 제 손목 골절까지. 아니야. 우연이겠지. 내가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남편 영수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내가 이상한 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자꾸 커져갔어요.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닐까? 아니에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도연이가 진짜 저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도연이었죠.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아들 목소리를 듣기가 무서웠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설마, 정말 설마겠지. 그때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그리워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생겼어요. 언젠가 정말 따뜻한 누군가가 나타날 거라는, 진짜 가족 같은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분명히.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도연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전화통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설명? 보험건은 정말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너무 나쁘게 생각했나? 그럼 집 구경은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못 갔잖아. 맞아요. 그래서 왔어요. 지금 가시죠. 어머니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새 집 보시면 기분도 좋아지실 것 같고요.
새 집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까? 사실 어제부터 계속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래, 가보자. 정말요? 좋아요. 도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역시 내가 오해했나 봐. 차에 타면서 보니 조수석 문 쪽에 뭔가 이상한 흔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문 손잡이 주변이 묘하게 느슨해 보였어요. 어머니, 안전벨트 매세요. 도연이가 친절하게 안전벨트를 도와줬어요. 벨트가 평소보다 헐겁게 채워진 느낌이었는데, 그냥 내가 예민한 건가? 집이 어디에 있다고 했지? 병원 근처 신축 아파트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곳이에요. 차는 시내를 지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평범한 길이었죠. 그런데 점점 외곽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도연아, 이쪽으로 가는 거야? 네, 조금 멀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곳이에요. 조금 멀다고 했나? 창밖 풍경이 점점 한적해졌어요. 그때 도연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어머니. 블루투스로 받았어요.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상대방 목소리는 안 들렸지만 도연이의 대답은 들렸어요. 네, 준비 다 됐어요. 오늘 끝납니다. 오늘 끝난다고? 뭐가 끝난다는 거지? 그 아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 아이, 누구 얘기일까요? 네. 깔끔하게 처리하겠어요. 깔끔하게 처리?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정말 설마.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끊고 나서 도연이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죄송해요. 일 때문에. 무슨 일이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방금 오늘 끝난다.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말이? 아니야. 다른 일 얘기겠지. 창밖을 보니 이미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도연아, 집이 산에 있어? 아니에요. 지름길이에요. 이쪽이 더 빨라요. 하지만 도로 표지판을 보니 절벽길 3km 앞 서행하세요. 왜 아파트 구경 가는데 절벽길로? 도연아? 네, 어머니. 여기가 정말 지름길이야? 네, 금방 도착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긴장한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냥 운전에 집중하는 거겠지. 차는 계속 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도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좀 피곤하시죠? 아니, 괜찮아. 장거리 운전이니까. 이거 드시고 좀 주무세요. 도연이가 뒷좌석에서 음료수를 꺼냈어요. 어떻게 미리 준비해뒀지? 마치 계획한 것처럼. 괜찮아, 안 마실래. 어머니, 갈증도 나실 텐데. 정말 괜찮다니까. 도연이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래도 조금만. 왜 이렇게 음료를 마시라고 강요할까요? 혹시 그 음료에. 아니야, 내가 너무 의심하고 있어. 창밖을 다시 보니 정말 절벽길이었어요. 한쪽은 깎아지른 낭떠러지였어요. 그때 어제 보험회사 상담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상해 사망 시에는 10억 원이고요. 상해 사망. 10억 원. 설마. 정말 설마. 도연이가 속도를 높였어요. 도연아, 천천히 가. 네, 알겠어요. 하지만 속도는 더 빨라졌어요. 커브길에 접어들었어요. 차가 좌우로 흔들렸어요. 도연아, 죄송해요. 도로가 좀 험해서. 그때 뒤에서 또 다른 차가 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저 차는 뭐지? 도연이가 룸미러를 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어머니, 정말 음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음료 얘기예요. 이번엔 거의 강요하는 톤이었어요. 왜 자꾸 음료를 마시라고 그래? 그냥
목이 마르실까봐. 거짓말이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어. 차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을 보니 전혀 아파트 단지 방향이 아니었어요. 도연아, 내비가 이상한데? 우리 엉뚱한 데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때 도로 표지판이 하나 더 보였어요. 낙석 위험 구간 주의하세요. 낙석 위험? 갑자기 머릿속에서 모든 게 연결됐어요. 1년 전 10억 원 상해 사망 보험. 사고가 많다는 말. 절벽길. 낙석 위험.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진짜야. 정말이야. 우리 아들이 정말로 온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차에서 뛰어내릴까? 하지만 지금 속도로는 위험해요. 그때 간절한 기도가 올라왔어요. 누군가, 제발 누군가, 나를 구해줄 사람이 나타나줘. 진짜 가족 같은 누군가가, 어머니, 진짜 마지막으로 음료 좀 드시면 안 될까요? 이번엔 거의 애원하는 투였어요. 그 음료에 분명 뭔가 들어있어. 싫다고 했잖아. 도연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차는 계속 깊은 산속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정말 낭떠러지가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사이드 미러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멀리서 다른 차 한 대가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오고 있어. 그 차에서 왠지 모를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정말 따뜻한 사람이 타고 있을 것 같은, 진짜 가족 같은 누군가가. 도연이도 룸미러를 봤는지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 차는 뭐지? 도연이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분명히 저를 구해줄 누군가가 오고 있어요. 그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커브길이었습니다. 차가 좌로 크게 꺾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아까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맞았어요. 어머니, 차 밖으로 몸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리고 쿵, 세상이 뒤집혔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어디지? 천천히 일어나세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이상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낯익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제가 모셔왔어요. 아저씨가 저를? 네, 도로에 쓰러져 계셨거든요. 응급실에서 검사 받으셨는데 다행히 큰 상처는 없으셨어요. 도로에? 그때 기억이 돌아왔어요. 차에서 떨어진 것. 도연이가, 아, 맞다. 갑자기 일어나려다 어지러워서 다시 누웠어요. 천천히 하세요. 아직 쇼크 상태시니까. 이 청년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정감을 주지? 마치 진짜 가족이 돌봐주는 것 같은.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 자기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이진수라고 해요. 이진수. 왜 이 이름도 친근하게 들리지? 진수 씨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차에서 떨어지신 건가요? 상황이 좀 이상해서. 상황이 이상하다고? 무슨 뜻이에요? 차가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보통은 사고 나면 멈춰서 확인하잖아요. 도연이가 그냥 갔다고? 자기 어머니가 떨어졌는데? 아저씨,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진수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사실은 목이 메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내 아들이 날 죽이려 했어요. 진수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어요. 아들이요? 10억 원 보험금, 상해사망 보험,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했어요. 1년 전 보험 가입, 서명 위조 의혹, 그리고 오늘 일까지. 진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상해. 왜 이 사람은 놀라지 않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수 씨, 혹시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진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저는 보험조사관입니다. 보험조사관? 그리고 진수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박도연 씨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도연이를 의심스러운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어서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도연이의 사진과 함께 여러 자료들이 지난 3년간 가족들 보험금으로 3번이나 수령했어요. 3번? 첫 번째는 전부인, 교통사고, 전부인, 도연이가 결혼했었다고. 두 번째는 장인어른, 낙상사고, 세 번째는 처형, 가스 중독, 그리고 네 번째가 진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인 정희 할머니였을 예정이었죠. 할머니라고? 왜 이 청년이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처음 만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정말 손자가 할머니를 부르는 것 같은. 진수야. 저도 모르게 반말이 나왔네요. 왜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 진수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둘 다 이상하네.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친근하지? 그런데 도연이에게 전 부인이 있었다고요? 네, 20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때 아이도 있었는데. 아이? 그럼 저에게 손자가 있다는 뜻인가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진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대답을 피할까요? 그때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네, 이진수입니다. 네. 지금 그분과 함께 있어요. 그분? 네, 안전해요.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해요. 또 할머니라고 불렀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정말 손자 같아. 무슨 일? 도연 씨를 잡아야 해요. 지금 증거로도 충분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요. 그럼 어떻게? 할머니가 도연 씨를 이곳으로 불러야 해요. 나요? 네,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도연 씨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도연이가 어떻게 나올까요? 분명 당황할 거예요. 뭔가 말실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곳으로 올 거예요. 그럴까요? 무서우면 안 하셔도 돼요. 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정말 진짜 손자같이. 무섭지 않아. 너가 있으니까. 할머니, 우리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머니, 손자 사이가 되었지? 마치 정말 혈연인 것처럼. 그런데 진수야. 네. 너는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해? 처음 만난 사이인데. 진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가 제 진짜 가족 같아서요. 진짜 가족?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제 손자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우리 함께 할까? 네, 할머니. 진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분명 우리 사이에는 뭔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진수와 저는 병원 휴게실 테이블에 앉아 작전을 짜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도연이의 범죄 이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단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해요. 진수가 말했어요. 그럼 도연이가 어떻게 나올까? 분명 당황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시 시도할지도 모르고요. 다시 시도?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할 수 있어서 이미 경찰에 신고해놨어요. 진수야, 너는 이런 일을 많이 해봤어?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어? 진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요. 비슷한 일? 제 아버지도 보험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을 버렸거든요. 이 아이도 아버지한테 상처받았구나. 갑자기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몇 살 때? 어렸을 때요. 그래서 이런 일에 더 민감해요. 진수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아이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구나. 미안해, 진수야. 안 좋은 기억 떠올리게 해서. 괜찮아요. 오히려 할머니를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진수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세 다른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전화해 볼까요? 응.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런데 진수가 갑자기 긴장한 표정이 됐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진수야, 괜찮아? 네. 그냥 좀 떨려서요. 왜 이렇게 긴장하지? 도연이 번호를 눌렀어요. 뚜뚜뚜. 진수가 더 긴장한 표정이 됐어요. 마치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도연이 목소리였어요. 도연아, 나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당황이 역력했어요. 응, 괜찮아. 다행히 살았어.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어요. 어디 계세요? 병원이야. 병원이요? 많이 다치셨어요? 아니, 검사만 받았어. 별일 없대. 어느 병원이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정말 올 거라고?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라는 뜻이었어요. 병원이야. 네, 금방 갈게요. 그런데 어머니. 응? 혹시 누구랑 같이 계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지? 응,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 긴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이야. 길에서 쓰러진 나를 도와줬어. 그 사람 뭐라고 하던가요? 왜 자꾸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보지?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죠. 뭔가 이상했어요. 이름은 진수라고 해. 진수요? 목소리가 또 달라졌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대 후반 같은데. 또 긴 침묵. 아니에요. 그냥 젊은 분이 도와주셨구나 싶어서. 그런데 도연아, 넌 괜찮아? 나 떨어졌을 때 왜 그냥 갔어? 저는 어머니가 떨어지신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려 했는데 브레이크가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못 멈췄어요. 그럴 수도 있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왜 확인 안 하고 갔어? 확인했어요. 뒤돌아서 찾아봤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셔서. 안 보였다고? 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혹시 큰일 난 건 아닌가 해서 지금까지 찾아다녔어요. 진수를 쳐다봤어요. 진수는 뭔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도연아, 그럼 정말 나를 해치려던 게 아니야?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럼 그 보험은 뭐야? 정말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제가 설명 못한 게 죄송하지만 설명해봐. 어머니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또 그런 소리네. 수익자가 왜 너야? 장례 비용이나 그런 걸 제가 처리해야 하니까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도연아, 정말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의심한 건 아닐까? 진수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럼 지금 올 거야? 네, 바로 갈게요. 어머니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어떠세요? 모르겠어. 정말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할머니, 하지만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왜 자꾸 제 이름이나 나이를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것도 너무 머리가 복잡했어요.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닐까? 정말 사고였을 수도 있잖아. 진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 기억하세요? 응. 다른 사람들도 모두 사고였어요. 사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만약 정말 계획적이었다면 2차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무서워, 진수야.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 아이가 있어서 든든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진수가 도연이 이름을 들었을 때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어요.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병원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뛰어오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오네. 진수가 문 쪽을 바라봤어요. 표정이 순간 긴장됐어요. 병원 문이 벌컥 열렸어요. 도연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숨도 거칠게 쉬고 있었고요. 어머니, 도연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눈에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응, 괜찮아.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도연이가 진수를 봤어요. 순간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너는 왜 여기 있어? 분명 아는 사이네요. 진수가 차분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네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도연이가 당황하고 있었어요. 너희 서로 아는 사이야? 둘의 묘한 분위기를 보며 물었어요. 도연이가 진수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마치 왜 여기 있냐는 듯이요. 진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예전에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아, 너 이 사람 어떻게 알아? 저도 잠깐. 도연이가 말을 흐렸어요. 그때 진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잠깐 밖에 나가 있을게요. 가족끼리 대화하세요. 진수가 일어나려 할 때 도연이가 말했어요. 그래, 너는 나가 있어. 왜 이렇게 진수를 내보내려고 하지? 아니야, 진수야. 같이 있어. 어머니. 도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도연아, 정말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해칠 리가 있겠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울다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그 보험은 뭐야? 정말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설명해봐.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병원비나 이런 거 들까봐. 병원비? 10억 원이 병원비야? 그건 보험회사에서 권하는 대로. 말끝이 흐려졌어요. 진수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어요. 도연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다른 사람들요? 내 전처, 장인어른, 처형. 도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런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이라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거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억울해 보였어요. 그럼 모두 사고였다는 거야? 그럼요. 정말 사고였어요. 도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우리 아들이 무릎까지 꿇다니. 일어나, 도연아.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물이네.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신중하게? 타이밍이 너무 우연이에요. 도연이가 진수를 노려봤어요. 너는 왜 자꾸 끼어들어? 내가 뭔데 우리 가족 일에? 가족 일이라고? 진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금세 참았어요. 도연아, 진수는 나를 도와준 사람이야. 어머니, 이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분명 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진수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왜 도연이가 진수를 이렇게 싫어하지? 목적이라니?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도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는 너무 순하셔서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진수가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는 정말 뭔데? 도연이도 일어났어요. 둘이 마주서서 노려보고 있었어요. 뭐지, 이 분위기? 그만해, 둘 다. 그때 진수가 저를 돌아봤어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치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도연이가 끼어들었어요. 너는 입 다물어. 왜 도연이가 그렇게 화를 내지? 도연아, 왜 그래? 어머니,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분명 거짓말일 거예요. 진수가 말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저는 또 망설였어요. 뭘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하지? 진수야, 괜찮아. 말해봐. 저는 사실 그때 도연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 사람 믿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뭔가 숨기고 있구나. 둘 사이에 분명 뭔가 있어. 진수가 도연이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깊은 감정이 스쳤어요. 상처? 분노? 아니면 그리움? 진수야, 뭘 말하려던 거야? 진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왜 지금 말하지 않지? 도연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이상해. 둘 다 뭔가 숨기고 있어. 진수가 일어섰어요. 진수야. 할머니,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도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는 입 다물어. 왜요? 이제 그만 숨기고 싶어요. 진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응, 진수야. 저는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뭐라고? 그리고 할머니의 친손자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진수가 내 손자라고? 손자? 네, 할머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20년 동안 우리 손자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도연이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거짓말이라고요? 진수가 도연이를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20년 전에 저와 어머니를 버린 게 거짓말이에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또 부인하네요. 진수야. 정말 내 손자야? 네, 할머니.
진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진수예요. 박도연의 아들이자 할머니의 손자. 20년 전에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를 버렸어요. 도연이가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어요. 조작이야. 전부 조작된 거야. 조작이라고요? 제 인생이 조작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뭐라고? 자기 아들인데? 할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꿨어요. 할머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우리 진수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할머니를 만났어요. 진수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진짜 할머니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친근했구나. 도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조작된 거라고요. 무엇이? 진수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엄청 많은 서류들이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준비한 자료예요. 이 사람의 보험금 청구 패턴 분석, 사고 발생 시점 조사, 목격자 증언들.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들, 태블릿을 꺼내더니 영상을 틀었어요. CCTV 화면이었어요. 이 사람이 저의 어머니입니다. 사고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는 모습이에요. 도연이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어요. 조작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조작이요? 경찰서 CCTV인데요? 그런 것도 조작할 수 있어. 진수가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이건 장인어른 사고 하루 전에 보험 설계사와 만나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처형분 사고 일주일 전 현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영상이에요. 너무 많은 증거들. 할머니,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뭔데? 제가 보험조사관이 된 이유도, 이 사람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였어요. 도연이의 범죄를 2년 전부터 계획했어요.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요. 복수? 저와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한테.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복수보다 중요한 게 생겼어요. 뭐가? 할머니를 지키는 거요. 우리 진수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도연이가 계속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전부 합성이고 조작이라고. 합성이요? 진수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보험회사 내부조사 결과예요. 이미 경찰에 넘겼고요. 그것도 가짜야. 전화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행동 동선 분석. 진수가 차례차례 증거들을 내놨어요. 모든 게 패턴화되어 있어요. 도연아, 어머니, 정말 저는 아니에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부인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계획을 세웠어? 계획? 무슨 계획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의 발걸음이었어요. 경찰입니다. 박도연, 당신을 보험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관이 진수가 준비한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도연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아니에요. 잘못하신 거예요. 그 자료들 전부 조작된 거예요. 수갑이 채워졌어요. 어머니, 도연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를 해칠 리가 없어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합성이에요. 전부 만들어진 거라고요.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부인하며 끌려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조용해졌어요. 진수가 저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진수야, 너 정말 2년 동안 이걸 준비했어?
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요. 2년 동안 우리 진수가 정말 내 손자야? 네, 할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20년 만에 찾은 우리 가족.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어요. 끝까지 부인하는 도연이의 모습이 정말 거짓말쟁이였을까? 아니면 정말 억울한 걸까? 하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수가 있으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병원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진수가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죠. 이제 정말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 집으로요. 진수와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할머니, 다 끝났어요. 진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이제 집에 가요? 응, 우리 집에. 우리 집.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20년 만에 진짜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에요. 할머니, 그런데 오늘 어디 들릴 곳이 있어요. 어디? 보험회사요. 할머니 명의로 새 보험 들기로 했잖아요. 아, 맞다. 며칠 전에 결정했었죠. 이번에는 정말 제가 원하는 보험으로. 차에 타면서 진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번엔 수익자를 누구로 할 거예요? 너로 할까? 저요? 응,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진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저도 할머니 수익자로 보험 들어야겠네요. 너도? 네, 진짜 가족이니까요. 진짜 가족. 정말 좋은 말이에요. 보험회사에 도착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어르신, 수익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자로 해주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진수요. 상담원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말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네, 가져왔어요. 진수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그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할머니와 손자시군요. 보기 좋으시네요. 감사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진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기분이 어때요? 뭔가 새로운 시작 같아. 저도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진수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진수가 차를 끓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고마워, 진수야. 이제 매일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네요. 그러게, 얼마나 좋은지.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아버지 생각나세요? 도연이.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가끔 생각이 나긴 해. 미워하세요?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까워. 정말 그래요. 미워하기엔 너무 오랫동안 제 아들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싶어? 저도요. 어렸을 때는 좋은 아버지였는데. 진수도 아픈 기억이 있구나. 진수야, 힘들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말해. 네, 할머니. 그때 진수가 뭔가 생각난 듯이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야? 사실 할머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어요. 뭘? 진짜 할머니라는 걸요. 어떻게? 혈연의 끈이라고 해야 하나.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했어. 역시 진짜 가족이라 그런가 봐요. 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진짜 가족의 온기였어요. 할머니, 앞으로 평생 함께해요. 그럼 당연하지. 평생 함께. 얼마나 든든한 약속인지 몰라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참 예뻤어요. 진수야, 저녁 뭐 먹을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 해요. 그럼 우리 같이 만들자. 좋아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가족과 함께 밥을 만들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진수가 있으니까. 저녁을 먹으면서 진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부터 할머니 돌봄 일은 제가 할게요. 병원 가실 때도 같이 가고, 장 보실 때도 같이 가고. 진수야, 너도 일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재택근무도 되고, 시간 되는 대로 같이 있어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우리 진수가 이렇게 착해도 되나?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고마워, 진수야. 뭐려?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고. 이 아이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인가 봐요. 할머니를 돌보는 게. 밤이 되어서 진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 뭐 하실 거예요?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럼 공원 산책 어때요? 날씨도 좋고. 좋지. 공원 산책. 진수와 함께하는 첫 번째 산책이에요. 그리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요. 영화? 할머니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요즘 영화는 잘 모르겠어. 그럼 제가 골라드릴게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 함께 볼 영화라.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 영수 사진을 봤어요. 여보, 우리 손자 만났어. 사진 속 영수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착한 아이야. 당신도 좋아했을 거야. 그리고 속삭였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 진수가 있으니까. 2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이 있어요. 옆방에서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잘 주무세요. 너도 잘 자, 진수야. 우리 진수. 이 아이가 제 인생에 온 게 정말 기적 같아요. 만약 그날 도연이가 저를 차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진수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도연이한테 고마워야 할까요? 복잡한 마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됐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상황에 감사했어요. 힘들고 무서웠지만 진수를 만날 수 있게 해준 운명에게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할머니와 손자의 따뜻한 이야기가 가족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이야기 속으로 해서 함께 감동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